아시죠? 네. 갔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뵀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천연수 제 동생인데 저하고 형제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어요. 3남매거든요. 좀 빠져나갈게. 저는 주로 좀 정무직 공무원 생활을 좀 많이 했고요. 또 바람이 들어가지고 선거에 직접 출마도 해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선거에서 2번 떨어지면 거의 뭐 패가망신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동생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합주를 했습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이제 제가 이제 완주군청 비서실장을 여기에 이제 완주군인데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동생이 환경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면은 각 군 단위의 폐수 처리장을 더 규모를 키우는 기간입니다. 축사, 뭐 돈사들이 많으면은 그것들에 대한 환경 규제가 심하니까 폐수 처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니까 동생이 환경 사업을 한다 전주에서 그래서 환경 사업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의 환경이 고농도 아주 해로운 폐수나 그다음에 돼지나 본사에 나오는 이런 분뇨는 화학 처리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화학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규제가 심합니다. 겉으로는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도 그 놈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다 이게 말하자면 독극물인 거죠. 근데 그게 색깔만 맑으니까 하천을 거쳐서 여기가 아름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하천을 거쳐서 뭐 만경강으로 흘러가서 만경강에서 바다로 직접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그래도 요즘의 환경 처리는 대개 다 미생물로 처리합니다. 미생물. 그래서 가장 발달됐던 환경의 미생물 처리가 발달된 곳은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을 연구하는 박사 가진 학위 가진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환경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있는 집으로 저를 오라고 하더니 말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말통에 물을 이게 물이 아주 좋은데 마늘을 발효한 건데 어머니 아버지도 잡수고 형도 좀 먹어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내 동생이 이걸 도대체 뭘 만든 건가?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형제니까 조금씩 먹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모든 게 그러잖아요. 자식 사랑이 더 돈도 버잖아요. 설령은 이 나쁜 걸 자식이 좋다고 가져가면 먹어요. 어머님은 적극적으로 잡수고 아버님도 한 며칠 잡수더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야 현수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이걸로 정력제 만들어서 팔아라. 아버님이 그때 70이 좀 간 넘으셨는데 그 물을 며칠 먹으니까 남성력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걸 갖다 천연 비아그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오래 못 잡섰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가 심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먹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을 참아야 되는데 발열이 온몸으로 그냥 올라와가지고 못 잡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이 당뇨가 일찍 와가지고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당뇨 합병증은 뭘로 오냐? 일반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당뇨 합병증 증상을 얘기를 하죠. 당뇨 합병증이 다니던 병원을 계속 가다 보면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 시점이 당뇨 합병증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단순히 무슨 피곤하고 뭐 소변으로 뭐 당이 섭견하고 이 증상이 아니에요. 결국 그
극심한 피로감과 그 단계가 지나면은 혈관에 이상이 생기고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신장 망가지고 손발 저리기. 자, 손발 저리는 증상이 당뇨 합병증에서 가장 많은 증상입니다. 손발이 저려요. 왜 그러냐? 혈관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 거죠. 혈액의 흐름이 모세혈관까지 안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 환자가 나는 모르겠어 왜 이렇게 손발이 저렸었는가?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말하자면 그런 증상이고 그 증상과 더불어서 자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모세혈관은 발끝입니다. 그래서 발끝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도 자연스럽지만 당뇨병 환자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각질이 아주 심한 사람, 그건 혈액순환 장애예요. 그 원인은 대부분이 당뇨입니다. 또 고지혈증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어떤 상처가 생기면 안 나서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썩어갑니다. 당뇨 합병증 환자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뭐 이렇게 멍들어 있는 것 같고 냄새 나고 그래서 보니까 병원을 가서 보니까 살갗만 한번 딱 벗겼더니 싹 곪어 있는 거죠.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시작되는 썩어가는 증상입니다. 근데 그것은 몰라요. 사람이 통증을 못 느낀대요. 잘 상당히 지나갈 때까지 신경까지 같이 먹어 들어가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증상인데 그러면은 발가락에 염증이 생기면은 막 항생제를 막 거기다 투여를 합니다. 먹고 투여하고 시작을 합니다. 의사가. 그런데 초기에 다행스럽게 진행이 된 것을 항생제로 망땅 주사하고 해가지고 잡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발을 자르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가락을 발이나 발목을 자르는 경우보다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발을 자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시력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이 눈에 있는 모세혈관, 실핏줄이라고 그러죠. 이 실핏줄은 가늘기가 뇌에 있는 혈관보다도 더 가늘다고 해요. 더 예민한 거죠. 최종적으로 시각을 작용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혈액 속에 당뇨 환자의 혈액이 끈끈하죠.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고 분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머님이 그런 증상이 오십니다. 그리고 감기가 계속 옵니다. 여름에 마스크 쓰고 있고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감기래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이랑 집을 자주 가는데 어머니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내생은 안 하셔도 손이 다 굽어있고 이렇게 손발이 쿡쿡쿡 쑤시고 저리냐. 그리고 또 항상 마스크 감기. 그리고 또 발가락이 얼마 전에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손발톱 깎는 거 잘 보세요. 엄청 조심합니다. 상처날까 봐. 제 동생이 이것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그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도와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젊으니까 그리고 동생을 못 믿었다기보다 아니 네 전공약인데 뭔 약을 만들어서 갖고 오냐고 안 먹었어요. 어머님은 꾸준히 잡습니다. 꾸준히 잡수니까 제가 어머님 곁에 자주 있다 보니까 어머님의 놀라운 현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생로병사라는 그 KBS의 그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보다가 생마늘이 대단히 좋은 물질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런데 제 동생은 역발상을 한 거예요. 저놈을 근데 생마늘은 아무리 좋다고 항암 식품 1위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생마늘 많이 먹어라, 생마늘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생마늘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우선 몸에서 계속 생마늘 하루에 한 30개 잡술 수 있어요? 안 돼요. 뭐. 위가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또
생마늘이 약성도 있지만 독성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누구나 해로워요, 즉각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이 좋은 마늘의 성분을 그러한 독성이나 이런 것 없이 계속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발효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여러 가지 하천이나 오폐수 이런 데서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게 미생물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사람도 미생물과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피부부터 시작해서 이 내부 장기에 약 1조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해요. 이 세상은 온통 미생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 오폐수를 연구하는 이 박사하고 그 직원들이 대단한 미생물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제 동생하고 같이. 이놈을 이제 미생물을 이놈처럼 채집을 해가지고 종류를 분별을 해가지고 그놈이 독성을 이 고약한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분뇨에다가 집어넣고 그럼 이놈이 얼마만큼 분해시키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놈을 갖다 채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환경에 그 처리하는 그러한 저 제품으로 파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강한 놈이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슈퍼맨이 이 미생물 중에 이놈이 모든 독성을 막 분해하고 잡아먹는 거죠. 이놈이. 그 분해한다는 얘기는 그놈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미생물 입장에서 그게 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놈을 끓여봤더니 120도에서도 3시간을 버틴다라 6시간을 버틴다. 안 죽더라. 강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놈을 밥을 안 주면은 아무런 그 유기물이 없는 그런 그 물을 영양분이 없는 거죠. 걔들도 먹을 게 있어야 먹고 사는데 거기다 넣어서 밥을 안 줘봤더니 6개월을 또 버티더라. 뒤집어서 포자를 뒤집었어요. 먹이 활동을 안 하는데 조건이 맞으면 다시 살아서 움직이더라. 대단하다 이놈. 근데 이놈이 발효를 했을 때 어떤 먹고 내마요. 똑같은 생물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내마요. 똑같아요. 지 에너지로 써서 날아가지만 총체적으로 먹은 만큼 내놓아야 돼요. 미생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먹고 내놓은 결과가 독성이 있으면은 독극물이에요. 나쁜 영향을 주는 우리 몸에. 폐수 처리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근데 발효에 나온 결과가 유익하면은 유익균이라고 판정을 해줍니다. 그 국가에서. 그래서 이 미생물을 얼른 국가에 의뢰를 했더니 절차를 밟아서 유익균이다 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과정에 거쳐서 특허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제품을 보면은 특허 미생물에 관한 발효 제품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리냐면 오늘 의료이신 것이 먹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반응 이걸 잘못 생각하면 부작용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전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식품이 있고 건강식품이 있고 의약품이 있어요. 자, 저희 식품은 여러분이 지금 에노힐탑이든 앞으로 나오는 뭐 무슨 제품 먹는 제품은 전부 다 식품입니다. 식품. 그래서 이 식품의 인허가는 뭘로 만들었냐 어떤 과정 이걸 이 행정 여기 완주군이니까 군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롭지 않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또 저희 대부분의 제품은 모든 제품은 이 완주군에서 허락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식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식품은 뭐냐? 이것은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올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거죠. 잘못 만들어진 것이면 해로운 현상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나온 결과가 해롭지 않은지 여부를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해서 허락해 주는 것이 식약청입니다. 이게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성 기능식품.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식품으로 했다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상향이 됐죠. 식약청에서 저희가 허락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GMP 마크 붙은 것은 생산하는 과정이 의약
식품에 준해서 그러한 위생 시설을 갖춘 곳에서 생산하는 그게 GMP 마크입니다. 소비자한테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러면 잘못 먹으면 더 해로울 수 있다. 이건 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하냐? 보건복지. 그러면 거꾸로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식품이에요. 그렇지만 식품도 불량식품을 먹으면 아주 안 좋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늘 먹고 사용하고 수십 년간 인류 수백 년 수천 년부터 계속 먹는 것이 식품이에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참 독성을 가지고 나와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여름철, 봄철에 씨앗이 가장 독성이 많이 나옵니다.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새싹이 막 올라왔는데 초식동물들이 싹 먹어버리면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자손 번식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커서 열매를 맺어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독성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건 다 그렇다 이거죠. 독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적은 것이 식품이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뭘로 적용을 했냐? 쌀 독성에 이미 우리는 수천 년간 저쪽은 내성이 생겼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저희 것은 가장 안전한 식품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식품으로 만들어서 발효차로 이제 내놓기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제 동생이 이걸 먹고 나서 간이 치료가 됐고, 어머니가 나날이 좋아지시고, 혈당 체크하거나 당화혈색소 체크는 뚝뚝 떨어지고, 혈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세박하게 뚝뚝 떨어지고, 이야, 이게 뭐냐. 근데 과학적으로 가야만이 모든 사람이 신뢰를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야, 좋다, 그거 좋다. 옛날에 뭐 쇠물밥 좋다, 끓여먹고 했는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다 하니까 먹어보다 에이 효과가 없구나. 이 세상은 온통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면 뭐냐? 과학적으로 가야 돼요. 자, 과학의 첫째는 조건이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힐탑이나 그 힐탑에서 나오는 알약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리나 그거 6알을 가지고 보통 이 한 병을 그 6알로 만들어냅니다. 6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한 병을 갖다가 4알로 만들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한 병을 갖다 3알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따뚜르비니 뭐 이런 것은 3봉지로 나오죠. 근데 실은 이 한 병보다 약간 더. 그러면 그 산화질소를 고농축 시켜가지고 먹기 편하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똑같아요. 이것은 60kg에 있는 성인이 하루에 한 병을 드십시오 해가지고 수년간 연구해가지고 나온 정량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아기는 어떻게 먹냐? 아기가 20kg면은 60kg에 3분의 1 아닙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하루 종일 먹으면 돼. 하루 서너 번 나눠서 먹으면. 아기가 10kg면 어떡하냐? 6분의 1을 가지고 하루에 대여섯 번 나눠서 물과 조금씩 섞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모든 것은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3분의 1병을 먹기 전에 혈압을 재고 30분 후에 혈압을 재면은 평균적으로 15에서 20까지 누구든지 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과학이야. 나는 혈압이 안 떨어졌어. 여기 지금 17분이 한 잔씩을 먹고 나서 30분에 혈압을 쟀더니, 먹기 전으로 쟀더니 나는 30 떨어졌어. 나는 20 떨어졌어. 15 떨어졌어. 근데 나는 안 떨어졌어. 나는 5 떨어졌어. 이건 과학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희 제품의 한 알이나 이걸 3분의 1을 드시고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은 혈압이 평균 20에서 25가 떨어진다.
혈압이 떨어지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줌을 많이 빼내 이뇨작용을 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 성질에, 또 하나는 심장을 너무 세게 밑으로 안 가도록 억제를 해버립니다. 거꾸로 피를 못 가게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혈압이 떨어지니까. 약한 곳에 세게 가지고 압력에서 터질까 봐서 심장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회장님? 근데 이 세 가지를 적정히 섞어서 만든 게 병원에서 혈압 환자한테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화학작용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나 장기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죠. 내성이 나오고 심장이 비대해진다든지, 남성의 대부분은 발기력이 떨어집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그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돌연사를 얻기 위해서 혈압약을 만드는 겁니다. 허가를 해준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은 혈압약을 먹지 말자는 의사가 약 40%, 45%. 그래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게 55%. 이래서 혈압약을 먹는 것이지 혈압약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은 왜 혈압이 떨어지냐? 이것은 순수한 천연 식품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어떠한 화학 인감물도 없어요. 색소나. 또 식품이니까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장기간 유통시키면은 냉동고나 아니면은 반드시 합성 보존제를 집어넣습니다. 허용한 만큼 독극물을 집어넣는 거죠. 방부제죠. 0%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 저희 거. 왜 그러냐? 안 넣습니까? 근데 저희 것은 예를 들어서 0.333 ppm 이런 식으로 방부제를 넣었다. 허가됩니다. 아,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몸에 큰 타격이 아니니까. 모든 식품법은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는 조금 넣었다라고 하면 괜찮을 판인데 없으니까 안 넣었어요. 왜? 해로우니까. 조금씩이라도 해로우니까. 그래서 저희 것은 방부제 나오면 아웃입니다, 그냥. 기준치 이하의 방부제가 나오더라도 저희 것은 없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없어야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웃입니다. 생산고에 영업중지. 전혀 방부제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천연식품이다. 자, 동일한 같은 조건에서 원인이면 동일한 결과가 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현현상하고 이걸 먹었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구분하냐? 똑같아요. 자, 어떤 것을 먹었어? 20명이 전부 다 머리가 아파. 여기 지금 17분. 아, 이거 한 잔 마셨더니 머리가 좀 깨지듯이 아파. 누구나 알 것 없어. 전부 다. 근데 몇 사람만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 뭐 때로는 30분, 때로는 한두 시간, 아니면 3시간 지나니까 괜찮네. 그런데 예를 들어 시골에서 가끔 1년에 그렇게 요즘도 그런 사고가 나요. 농약하고 저기 그 밀가루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그 뭐 음식을 만들고 똑같이 농약 먹고 전부 다 그냥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서 다 죽던지 조금 뭐 병원에서 뭐 중태 빠진다 이게 현상이 나오죠. 그것이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생선이 그날 어떤 그 콜레라균에 오염을 내서 이걸 먹어서 전부 다 콜레라 걸립니다. 이것 보고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명현 반응은 뭐냐? 물질에 따른 약간의 이상작용 내지는 양리작용에 따른 몸의 신체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명현 반응이라는 서양의 의학은 없대요. 그 용어 자체가. 근데 다 인정해요. 그 이제 이쪽 동양 쪽에서 한의학 쪽이나 이런 계열에서 명현 반응이나 명현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 것은 뚜렷하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홍기람 선생님이 미리 저한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설명을 해달라. 자, 여러분은 저 김민선 박사나 저기 배현옥 박사
그다음에 여기 전국대 의대 교수. 사실은 뭐 저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한 이 의학자들은 14개 대학이에요. 산화질소로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알아주는 배현욱 교수도 국제적인 학자지만 광운대 신재호 교수, 그 다음에 경희대 의대의 이기자 교수, 이 다 이름 쳐보면 인터넷 다 나온다. 의과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 화학 교수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배현욱 교수나 저기 누구야 그 원광대 학장 지금은 이제 이문영 교수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김민선 교수였어요. 제가 오늘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김민선 박사요? 이 사람이요? 학자예요.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왜 수십 년간 말하자면 학자로서 파킨스를 연구를 했는데 연구비도 그동안 국가에서 뭐 수십억 탔을 거 아닙니까? 성과라는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학자로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불면증까지 걸리고. 근데 원광대학교에서 저희 제품을 최초로 의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배현욱 교수입니다. 배현욱 교수인데 이분은 국제적인 산화질소 교수예요. 산화질소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의사들도 이 제품에 산화질소가 있다는 걸 인정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냐. 가스인데 어떻게 이 물질의 이름이 가스가 안 날아가고 고정화가 되느냐. 이 알약에 어떻게 고정화가 되느냐. 거짓말 마라. 안 믿어요. 혈압약 탔다. 그럼 먹어봐요. 혈압 재봐요. 혈압 떨어지잖아요. 당뇨도 떨어져요. 혈압약 탔다. 비아그라 탔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배현욱 교수도 후배를 통해서 한 번 실험하라. 네가 산화질소가 있는가 없는가만 알아보면 될 것 아니야. 그렇게 도도하게 오지 말고. 1년이 넘게 걸렸어요. 배현욱 교수가 그럼 한번 바꿔봐요.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산화질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왜 놀래냐? 화학적인 산화질소가 아니고 천연 상태로 발효한 물질에서 산화질소가 어떻게 생기느냐. 지금 이 산화질소가 여러분 교육받아 다 알지만 1988년도에 우리 몸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산화질소다. 그럼 그게 알려지면 뭐예요? 만들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만들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비롯해서 아마존에 인삼의 건강식품 가지수에 바로 이어서 880개의 산화질소 제품이 나와 있다. 이게 전 세계 이미지. 근데 그것은 천연수 같이 천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화학물질을 섞어가지고 만든 거다. 이 말.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말이 이제 조금 건나지만. 자, 아마존에서 있는 세계적인 우리나라도 누가 먼저 팔았냐? 허블라이프에서 팔았어요. 허블라이프. 몽땅 팔았어요. 건강식품 막 비싼 거 좋다고. 근데 그게 뭐냐? 사실은 산화질소 제품이에요. 근데 건강식품으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산화질소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첫째 이건 100% 천연이죠. 근데 화학물질을 섞어가지고 만든 산화질소는 작용이 우리 것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고 부작용이 동반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 김민선 학장이나 배현욱 교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L-아르기닌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지금 밝혀졌다. 이런 얘기. 저희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벌써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 왜? 천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 이걸 먹으면 평범하지가 않아요. 평범한 놈이 아니에요. 엄청난 양리작용을 하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대부분이 옵니다. 좋은 반응이 오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 다 좋은 반응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다 오해를 머리가 너무 아프다. 왜 아프냐? 왜 가슴이 막 두근거리냐? 쿵쿵쿵. 많이 먹으면은 상당히 뜁니다. 그러면은 자 심근경색 환자나 뇌졸중이 이미 한두 번 와가지고 뇌혈관이 이미 막혀 있어요. 많이 미세하게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자 이게 들어가면은 혈관을 이완 내지 벌려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때리니까 아프고
편두통 환자도 처음에는 먹으면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더 심해졌다. 근데 그것을 반드시 참고 넘어가라 이거지, 믿고.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편두통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웬만한 편두통 한 달을 잡습니다. 한 달이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편두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달에 서너 번씩 한의원이고 병원이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런 고약한 편두통 환자. 이런 분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먹어야 제대로 치료가 됩니다. 왜? 이것도 시간 싸움입니다. 하수구가 막혔어. 처음에 물로 그거 뚫으면은 구정물이 막 나가죠. 계속해서 물을 흘리니까 나중에는 맑은 물이 하수구 안에 더 이상 찌꺼기가 없으면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이시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이걸 먹었더니 머리가 아프다. 또 힘이 막 쭉 쳐집니다. 기운이 빠진다고 그러죠. 자, 이런 사람은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사람이다. 첫째는 그래요. 두 번째는 저혈압 환자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 저혈압 환자. 세 번째는 뭐냐? 허약 체질이라고 한 사람. 다른 늘 그냥 기마대기 갖고 힘이 없고 그래서 한의원을 다녔더니 이거 허약 체질이다. 허혈성 신장 질환이 있다. 허혈성 심근경색이다. 뇌질환이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허약 체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세게 먹으면 반응이 세게 와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때로는 구토도 하고 잠이 막 너무 쏟아지더라. 이걸 먹었더니 이것도 대단히 좋은 현상이죠. 자, 우리가 옛날에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산에 가서 막 산삼을 막 하나 산삼인지 모르고 막 먹었다 이거요. 캐 먹었다 이거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이틀 밤을 잤더라. 이 만화 같은 얘기죠. 근데 그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내리예요. 그 다음부터 막 힘이 이렇게 생기고 막 천하장사가 됐다. 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먹고 잠을 막 자는 사람은 뭔가 내 몸에서 잠이 극도로 필요한데 잠을 못 잔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환자.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염없이 잠 오는 사람은 겉으로는 모르지만 뭔가 자기 내면적으로 내 이 몸에서 뭔가 잠이 부족해서 오는 강한 스트레스에 의한 내 몸이 이미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신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었더니 끝도 없이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증상이 점점점 오래 먹다 보면은 없어져요. 자, 또 무슨 증상이냐?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알았죠? 근데 거꾸로 잠이 안 와. 아마 한 2, 3일간, 일주일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자, 이걸 먹고 혈압을 재고 경동맥을 얼마나 확장되는지 재고 다 나와요.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적혈구의 활동이, 자, 우리 몸에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영양소와 산소를 실어가지고 몸 골고루 세포에 전달하는 게 적혈구입니다. 중요하죠. 피 빨간 거. 그런데 그 적혈구가 산소를 많이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런데 그거 보고 산소 포화도라고 그러는데 혈액 속에 산소가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냐. 자, 산소 포화도 실험해보세요. 산소 포화도가 막 증가합니다. 저희 걸 한 잔 먹고 나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재보면은 병원에서 해보면은 산소가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 그러니까 거꾸로 산소가 막 공급되니까 잠이 안 오는 게 활발한 거예요. 내 몸. 잘 나가서 오는데 막 활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잠이 잘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 개 중에. 근데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잠을 2, 3일간 이거 먹고 며칠간 먹기 시작했는데 2, 3일간 잠을 못 잤다. 일주일간.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면 에너지는 이미 충분하게 내 몸에서 산소가 공급이 돼서 잘 자가. 이상 없다. 대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되면 자기 수면 패턴으로 와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 그럼 이걸 먹고 잠이 안 오는 사람 오히려 뭐냐. 수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분이 그래요. 자,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뭐 새벽에 일 나가는 분들은 10시 되면 자야 돼. 11시 되면 자야 돼. 잠 자기 시작해요. 잠이 오든 안 오든.
수면 시간이 일정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같이 자영업자네 뭐 그냥 회사 한 번씩 늦게 가도 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자고 싶을 때 피곤해야 자는 거예요. 막 졸려야 테레비 동해물과 백동산이 12시가 넘어도 그래도 잠이 안 와. 새벽 2시쯤에 나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는 사람은 불규칙적으로 자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끝까지 버티다가 피곤이 몰려왔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세월 수면 시간이 이런 사람 이걸 막 먹으니까 에너지가 더 생기니까 더 잠이 안 와요. 더 잠이 안 와요. 더 왜 산소 공급이 막 엄청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몽땅씩 먹지 말고 나눠서 먹어야 되고 자기 직전에는 좀 덜 먹고 몇 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먹고 이렇게 필요가 있다. 이걸 먹고 잠이 막 계속 안 오는 사람은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려움증. 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뛰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이것은 조금 다른 반응입니다. 그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산소 포화도가 먹은 즉시 30분이나 1시간에 증가되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면 말아요. 등산하기 30분 전에 1시간 전에 한 알씩 아니면 2알씩 높은 산 올라가면 2알 먹고 해봐요. 다른 때하고 엄청나게 들립니다. 이미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기 시작이기 때문에 더 산도 잘 타고 갔다 와서 피로감도 덜하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가슴이 이제 두근거린다. 좀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 어지럼증과 머리가 띵하다. 내 상태에 비해서 얘가 센 거야. 그러죠? 자, 당뇨 합병증도 오래 하는 분은 이미 몸 자체가 굉장히 허약해졌어요. 근데 똑같이 한 알이나 2알이 들어가면은 이런 증상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방법은 뭐냐? 나눠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하루에 6알이면은 한 알씩 6번 먹으라고 디자인한 겁니다. 식전 식후 상관없이 아침에 3시간 정도 간격. 3시간이면은 곱하기 6알이니까 18시간 아니에요. 나머지는 자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를 들어 하루에 6알을 먹는 분들은 따순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따순물로. 그리고 또 아침에는 여유가 있는 분은 알약 같은 경우는 그 뜨거운 물에다 그냥 놔둬요. 그러면 차처럼 싹 풀어져요. 그걸 천천히 마시세요. 기가 막히게 힐링이 됩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따뜻한 물과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성질이 급해. 언제 6번을 챙겨 먹냐? 2알씩 그냥 3번 먹는다. 더 급한 사람은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너무 세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명현 반응이 심한 사람은 더 세게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못 먹죠. 그래서 줄이긴 줄이는데 귀찮다고 2알씩 3번 나눠 먹는 것보다 한 알씩 6번 먹는 게 너무나 좋더라.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내가 몸이 여러 가지로 어디 아파. 당뇨 합병증이 왔던 뇌졸중이 왔던 아니면은 전신의 어떤 그 염증 질환에 의해서 시달리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8알 먹어도 좋고 10알 먹어도 좋아요. 근데 10번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럼 2알씩 5번을 먹는다든지 2알씩 4번 먹고 한 알씩 2번 먹는다든지 많이 먹을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치료할 때까지는 좀 많이 먹어도 된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다. 메가유법 많이 먹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이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질 높은 교육을 전화 우리 대표이사를 통해서 그래야 메가유법이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이거 많이 먹으면 그냥 기절합니다. 쓰러져요. 근데 어머니가 먹신가를 사오지 말라고 사왔는데 뭘 또 돈 주고 사와가지고 먹으니까 딸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며느리도 뭐라고. 어머니는 그런 것 좀 제발 좀 사다 먹지 말라는데 또 사왔어. 근데 야 괜찮아 이거 하고 2알 먹고 쓰러져요. 심해가지고
봐 어머니 쓰러졌잖아요. 그 병원으로 119로 막 뭐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막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119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로 막 항의합니다. 어디 어머니 어디서 왔어 해가지고 초창기 때 제가 이거 전부 다 담당한 사람이에요. 뭐 이거 먹고 막 암이 생겼다 거꾸로 막 참.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 의심인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대형 어떤 이런 심각한 문제 없이 여기까지 성장했고 오히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더 시비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이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도 막 한꺼번에 급하다고 새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6알 한번 혼자 잡숴보세요. 그냥 어지럽고 기분 더럽게 나빠요. 막. 어휴,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기분 엄청 나빠요. 엄청 나쁘게 아이고 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눠서 잘게 먹는 게 훨씬 좋더라. 자, 구토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거 먹어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까마귀가 배나무에 앉았는데 지가 이제 마침 저쪽으로 날아가고 싶어서 확 날아가는데 배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새끼가 배를 떨어뜨리고 갔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구토 증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겪어보고. 근데 어떤 사람이 구토를 하냐? 신장 환자, 당뇨병이 아주 심한 사람은 이게 들어갔을 때 구토할 수 있어요. 싹 쏘나요. 그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알약 같은 경우는 반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알을 갖다가 500ml 이 물에 담아가지고 담궈놓으면 싹 풀어져요. 흔들면 다 펴니다. 나눠서 먹어라 이거죠. 이것 갖고 6번 먹을 수도 있고 7번 먹을 수도 있고 8번 먹을 수도 있어요. 6알을 녹여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아까 저기 엑기스 있던데? 따뚜르비요. 예, 그것도 3봉지를 여기다 500 물에 섞어가지고 6번 먹어도 되고 8번 먹어도 돼요. 나눠서만 먹어라 이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토하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데 그런 현상을 저희도 목격을 했어요. 저희 센터에 있어요. 예. 그거는 당뇨병이 심하거나 당뇨 없는데. 몸이 아주 허약하거나 신장 투석 직전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이걸 먹고 구토를 몇 번 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3일 연속하고 있어요. 목도했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우열에 있을 수도 있다.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자, 설사. 대부분이 설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식중독. 예를 들어서 식중독 걸렸다. 콜레라균 우리 음식에 섞여서 먹었다. 첫째, 뭘로 반응이 나옵니까? 설사를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고열과 복통이 나고 설사를 막합니다. 그럼 설사 왜 하냐? 내 몸은 독극물이 있어서 이놈을 내보내려고 막 설사를 시키는 거야. 막 내보내는 거야. 자, 여러분, 회장님 술 잘 드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2병을 잡순다고 그러면은 한 5병을 한꺼번에 잡수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죽어요. 오바이트를 합니다.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과용량이 들어와 버리면은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나오는 나쁜 기능에서 설사 나오는 증상도 그겁니다. 우선 큰일 났다. 빨리 이놈을 내 몸에 있는 물과 이 더불어서 싹 음식과 더불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에 감염된 환자나 이런 분들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오니까 이제 탈수증 걸리고 거기다가 독극물이 나오니까 복통이 생기고 고열이 나오고 이 증상입니다. 근데 이놈도 저희게 100% 미생물이에요. 이게 여기 이 한 병이면은 이 미생물의 마리수로 계산하고 약 800만 마리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들 얘기가. 800만. 그 이놈이 다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우리 장내 세균은 나쁜 놈도 있고 좋은 역할을 하는 놈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어요. 중간 3가지 성질이 있답니다. 박쥐 같은 놈도 있고 우리가 유산균 이 유산균도 맨 위쪽 소장 쪽에 있는 유산균이 있고 대장 쪽에 있는 유산균 얘들이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대장균도 안에서 분명히 대장에 있는 균은 일반적으로 대장균이라고 해요.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놈도 있어. 이놈이 밖에 나와가지고 입으로 다시 들어가면 설사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장내에 생균이 엄청 많습니다. 얘도 미생물 덩어리라 들어가면은 나쁜 균들하고 싸워갖고 내보내줘요. 좋은 기능입니다. 그게 미생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사를 2, 3일간, 3, 4일간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과민성 대장균 환자도. 그런데 나쁜 균이 들어와가지고 설사하는 거하고 우리 걸 먹어 설사하는 거하고 확연히 틀리더라. 하나는 첫째, 자 나쁜 음식을 먹어가지고 설사 감염에 대해 설사하는 것은 복통과 고열이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걸 먹어가지고 2, 3일간 설사를 하는 것은 복통과 고열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자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먹었더니 소변을 그냥 못 살아서 소변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소변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주. 그거 귀찮더라도 한 일주일 참으면 돼요. 그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걸로 소변을 자주 보냐 안 보냐 이걸 따지지 말고 소변의 색깔과 냄새를 맡아보라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규칙적으로 보름 이상 한 달 이상 먹으면은 소변이 맑아지고 단백뇨 이런 거 막 소변 색깔 막 탁탁한 거 냄새나는 이거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또 물을 또 너무 안 먹는 사람이 있어. 환자의 특징입니다. 이걸 먹을 때는 물을 좀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진다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고 혈압을 잘못 잰 경우입니다. 자, 혈압을 쟀어. 그 다음에 이걸 먹었어. 그리고 30분이나 1시간 후에 다시 쟀어. 100%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많이 움직였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왔어. 100%야. 그 사이에 담배를 피면은 다시 재보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왜? 담배가 혈압을 올려버립니다. 담배가 혈관을. 네. 담배를 한 대 피면은 모세혈관이 싹 졸아듭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담배를 안 피워야 돼. 이걸 먹고 바로 혈압 재기 전에 나가서 혈압 쟀으니까 담배 하나 피우려고 머리 아프니까 2대 피고 내려가고 2대 피고 와서 먹었는데도 쟀더니 혈압이 올라가 있다. 이것은 담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시적. 30분 더 지나서 재보면 혈압이 떨어져 있다. 이 매파도 똑같다. 매파 지금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매파도 똑같은 거예요. 자, 먹기 전에 몇 번을 쟀어요. 나이가 20이라고 나왔어. 좋아. 근데 또 먹었어. 먹고 나서 30분 후에 쟀더니 30이 더 떨어졌어. 50년 젊어져 버렸네. 자, 그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맥파 재고 나서 담배 피고 와서 재보면 또 팍 올라가 있어요. 그 중간에. 담배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혈압 측정을 잘못했다. 혈압 안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2명 봤대요. 현현수가 중국 가서. 중국에 가서 2 사람을 봤대요. 혈압이 250인데 안 떨어져. 그 뭐죠? 중국이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나라에 없나 봐요. 그런 경우 아니면 측정 잘못이거나 담배를 펴서 중간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당이 올라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도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날 몇 시간 전에 먹은 음식 탓이지 이거 먹고 혈당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자, 당화혈색 당뇨 환자를 저희 상담하고 케어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동생은 너무나 막 카톡으로 막 수없이 왔었지, 질문 왔었지, 한의사, 약사, 막 병원 막. 그러니까 제 동생은 나중에 한때는 이랬어요. 당뇨 환자 치료한다고 하지 마. 당뇨 환자 치료한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반응이 까다로우니까. 하지만 당뇨병의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당뇨 환자는 혈당 가지고 이거 먹고 나서 쟀더니 뭐 올라갔네, 떨어졌네, 어떤 때는 너무 떨어졌는데 오늘은 왜 안 떨어져 올라가? 음식 탓이고 자기 그날 컨디션에 너무나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당뇨 환자가 이것이 좋은 영향을 주냐 아니면 무조건 당화 혈색소다 이 말이에요. 당화 혈색소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당화 혈색소는 혈액에 3개월간 혈당량이 얼마만큼 누적이 되어 있느냐 이걸 갖고 평균을 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 가면은 혈당이 조금 올라가는 이건 초기 환자 갖고 당뇨가 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걸 재는 것이지 당뇨 환자 오래된 환자는 반드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와서 당화 혈색소를 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화 혈색소가 6, 7 나갔다 9 넘어갔다 이건 당뇨 합병증 오는 무섭기 때문에 의사가 경고를 하고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혈압약 20년 먹었네 30년 먹었는데 당화 혈색소 정상된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100사람 중에 한둘밖에 안 돼요. 안 떨어져요 당화 혈색소. 뭐냐? 당화혈색소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뇨약이 꾸준하게 혈당 관리를 내 몸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뇨약을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먹어야죠. 그래서 저희 것은 자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더라. 어떻게? 한 달이나 두 달 경량을 먹었을 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를 한두 달 후에 검사를 반드시 해봐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경동맥이 이걸 먹고 매일매일 6알씩 규칙적으로 먹어서 병원 가보면은 경동맥이 늘어져 있어요. 심근경색 증상이 없어져 있어요.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당뇨약 끊어라. 이거 먹으면 혈압약 먹을 필요 없다.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괜히 아까 얘기했듯이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졌는데 당신이 혈압약 먹지 말라 해서 그랬다. 당뇨약 먹지 말라. 이렇게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나빠질 수는 전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처럼 그냥 당뇨약 먹지 마. 응? 그 뭐 해로운 거 많이 먹어 해롭잖아. 혈압약도 먹지 마.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분이 한두 달 먹고 병원 가서 재보면은 의사가 혈압이 엄청 떨어져 있네요. 그럼 혈압약 빼야겠네요. 혈압약 줄여야겠네요. 당화혈색소가 뚝 떨어졌네. 그러면 당뇨약 안 먹어도 되겠는데 줄여야 돼. 의사가 그 사람을 확인해 주도록 해버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미리 끊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데 주의사항 딱 하나. 자, 심근경색 환자, 경동맥이 좁아진 환자, 당화혈색소가 이렇던 환자, 또 간 기능이 나빠서 먹는 환자 이런 사람들이 자 내일 병원 가니까 오늘부터 이제 산화제 쓰고 뭐가 다 먹어버려. 내가 확인해야겠다고 오히려 또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다. 정상적으로 먹고 가요. 병원 가는 날이면은 그 전날에도 그날 아침에 하나를 먹고 11시에 하나를 먹었으면 오후 2시에 검사는 아침에 하나, 11시에 하나, 오후 2시 직전에 하나 정상적으로 먹고 측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효과 없네 이렇게 나오는 왜? 산화질소는 내 몸에서 직접적인 혈관에 작용하는 것은 3시간.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6번 18시간이 유지가 되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응? 근데 세포의 위치는 그냥 남아가지고 세포까지 비쳐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24시간이나 있어요. 하지만 혈관이 수축 뛰고 이완되고 이런 것들은 경동맥 이완되고 이것은 3시간 기능을 하니까 하나를 먹고 어제 안 먹어버리고 검사한다고 오늘 가서 초음파 경동맥 검사하고 했더니 옛날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양리작용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병원 검사하더라도 그대로 먹고 가야 된다. 자,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네요. 고지혈증 약 끊어도 되는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 자주 안 해줬어. 의사가 끊어주게 해라 이거지. 미리 고지혈증 약 먹지 마. 할 필요 없어요. 먹다 보면 병원 갔더니 검사했더니 되게 당뇨 합병증 사람 고지혈 뭐 이거 다 와요. 다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자, 고지혈증 약을 끊으나 마나 할 필요 없다. 똑같다. 먹고 의사가 자, 일반 약과 보약과 같이 먹어도 되냐? 술을 더 잘 먹는 이유는 뭐냐?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수년 만에 아는 거예요.
당화혈색소가 다 떨어져. 근데 안 떨어진다고 계속 시비 거네. 이게 다 좋은데, 다 좋아졌는데. 자, 발바닥 각질도 이거 먹었더니 당뇨 환자의 특징이 발바닥이 막 각질이 막 굳어 있어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석 달 정도 먹어보면은 발바닥이 맨들맨들해서 각질이 싹 벗어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신경통, 잔신경통, 그냥 전부 다 토탈이에요. 여성들 특히 딸들, 며느리들 생리통도 이게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생리통도 특효약이에요. 생리통도 두세 달 먹으면은 생리통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되게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냥 몸 커지 이게 생리통도 규칙적으로 저 병원 가는 있어요. 한의원 가서 누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심한 분들은 뭐냐 그냥 거의 90% 이상이 자궁의 내막이 아주 두꺼운 분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저희가 봐요. 정상적으로 보면 3개월. 근데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고 머리 아프고 컨디션 나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 그냥 끝나버립니다. 생리통도. 여러분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고. 자, 당화혈색소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을 같이 골라서 먹으니까 그러더라. 이거 몇 년 만에 알은 거예요. 이 그 당화혈색소가 부자들은 이거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소련에서까지 막 수입해가지고 먹습니다. 부자들 떨어뜨리려고. 근데 안 떨어져요. 이거도 뭐 우리 것도 같이 먹으면 똑같더라고요. 안 떨어져요. 그런 것은 저희 걸 먹을 때 보약도 마찬가지죠. 보약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다 나름대로 다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기간에는 먹지 마는 게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경험상. 왜? 그놈의 해독을 하느라고 다른 데로 도망다니. 술도 마찬가지다. 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술 한 병 먹는 사람이 3병 먹습니다. 3병 먹는 사람은 한 9병 먹는 것 같아. 이걸 계속 먹는 거야. 왜? 술이 빨리 깨요. 술이 잘 받아. 왜 그러냐? 하루가 좋아졌다고 건강에 물론 건강에 좀 그게 아니고 얘는 먹으면 들어가면서 가장 급한 곳으로 작용을 합니다. 얘가 산화질소 깼으면 지가 찾아서 다녀요. 전신에. 그럼 술을 먹었어. 술이 직방으로 오잖아요. 온몸에 퍼지잖아요. 간에 거쳐서 간에 독극물이 들어온 거야. 이게 간이 이제 난리가 났어. 근데 이걸 먹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맨 먼저 도둑놈 잡으러 간으로 가가지고 술부터 막 같이 분해해 주는 거야. 그래가 훨씬 더 먹는다. 빨리 깨. 그러면 이걸 먹으면서 계속 술을 먹으면 술이 더 잘 들어가. 그 대신 다른 데로 가는 약성이 약해져요. 거기다가 힘을 쏟으니까. 이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일반 보약과 같이 먹어야 되는가? 이거 뭐 이거 이제 제가 주의사항 드렸고, 치매약 안 먹어도 되는가요? 같이 드시라고 하세요. 여기서 끊으라 마느라 할 것 없어요. 전신이 아프다, 아픈 곳이 더 아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잠 많이 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온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와요. 이거 먹었더니 3일 만에, 4일 만에, 이거 처음에 6알 먹다가 뭐 하루에 하루씩 6알 먹다가 좋으니까 2알씩 4번을 먹었더니 한 3일 지나니까 아이고 나 죽건데 막 온몸에 약 쑤시고 뭐 열도 좀 나고 난리가 납니다. 말하자면 옛날 멍석 말아서 두드러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이런 증상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특정한 부위가 안 아프더라도 전신에 염증 환자예요. 염증 환자. 그런 분들은 염증 수치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해보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온몸에 있는 염증 수치가. 그런 분들은 이게 좋은 약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싸워줍니다. 얘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몸살을 합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굉장히 아파요. 땀도 흘리고 좋은 현상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여지껏 그것에 대한 어떤 커다란 그 뒤에 그분들한테 항의를 받았다든지 문제가 됐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암 환자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저 대표가 암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당뇨 환자 치료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레벨의 수업을 하면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암 환자나 특히 신장 투석 환자, 신장 투석 환자도 기가 막힙니다. 신장이 좋아지는 것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한두 달, 석 달. 근데 이미 투석이 와버렸어.
투석을 시작을 했어. 그놈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완전히 신장의 기능을 못 하니까 신장 투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뭐 10%, 15%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신장 투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알이면 3알 하나 그 다음 뭐 한 2, 3일 있다가 하나 4번 그 다음에 뭐 한 2, 3일 있다 하나 5번 나중에는 보통 사람이 먹는 정도로 하루에 6번 나눠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 투석 시간이 빨라져요. 투석 시간이 빨라집니다. 투석 시간 보통 뭐 왔다 갔다 대기하고 이런 시간 빼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직접적인 투석을 합니다. 오래될수록 안 들어가요. 이게 잘 안 들어요. 혈관이 다 좁아져 있고 또 혈압도 높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신장 투석 환자가 가면은 혈압부터 잰 다음에 정상 혈압을 만든 다음에 감압기라도 써가지고 감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괴로워요. 오래 걸려요. 근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먹어봐요. 자 첫째 특징이 뭐예요? 혈관 이완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요. 체온 올라가요. 체온 올라가는 게 임상실험까지 있잖아요. 그 또 체온도 손발이 차다 이것도 잠시다 이거지. 한 달 정도.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나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손발 따뜻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 먹었더니 나는 오히려 춥다 떨어졌다. 아 저 몸이 더 손발이 더 차가워. 자 그 일시적인 현상이다. 자 왜 그러냐? 손발이 차가우면 대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복부까지 차가운 분이 있어요. 복부. 그러면은 얘가 가가지고 복부부터 올려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부부터 따뜻해집니다. 그다가 손발까지 따뜻해집니다. 무조건이다 이거죠. 무조건. 근데 이거 먹고 오히려 조금 그 손발이 차가워졌다 하는 것은 복부도 이 말하자면은 복부 냉증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끝에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뭐냐? 전신 아픈 것도 제가 설명해. 콧물이 많이 나고 가래가 많이 나온다. 이것도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 이거죠. 막 밀어냅니다. 자, 폐에 있어서 폐 쪽으로 가면서 기도 쪽에 가래가 염증이 생겨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폐가 뱉어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근데 폐의 세포 조직이나 기도에 그 숨쉬는 그 기도에 염증을 못 뱉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계속 쌓이면 심각한 병이 되는 거죠. 그 기능이 갈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COPD 환자, 폐질환 환자 되는 거예요. 그 가래를 못 뱉어내요, 결국은. 이제 이미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의 기능이 세포가 망가져가지고 그 기도 확장증이라고 COPD라고 그러는데 확장이라서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그 세포의 변형이 와가지고 가래를 못 밀어냅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은 밀어내줘요. 그래서 기침도 나오고 코에 있는 염증도 해서 뱉어냅니다. 그런데 조금씩 먹으면 오히려 시원해서 잘 몰라요. 좀 많이 먹으면 반드시 밀어내줍니다. 그래서 기침과 콧물이 나오는 현상은 좋은 현상으로 봐야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화장실 자주 간다? 이건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설사를 한다든지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자, 오늘은 또 다른 일정도 있으니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